에드워드 헨리트 카,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 상하로 나누어서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상편에서는 역사란 무엇인가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책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책이 대체 왜 대한민국에서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달았던 건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월 8일 수요일 순서 이희진의 역사 읽기로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연 이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예, 뭐 매주 이제 연이틀인데요. 뭐. 예, 역사란 무엇인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어제는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어떤 책인지, 무슨 말을 하려는 책인지, 어떤 고민이 담긴 책인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더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왜 불온서적이 됐었는지. 그렇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또 예. 가슴에 와닿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예. 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해주시니까 더 솔깃한데요.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예. 어떤 책을 못 읽게 하는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뭐 별거 아닌 책을 못 읽게 하는 데는 그 의도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조금 섬찟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안 당국에 의해서 불온서적으로 그렇죠. 지정됐던. 예. 뭐 어떤 나라건 그건 뭐 E.H. 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겠지만 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책을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수님이 예, 지금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분이 이 책이 금서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놀래거든요. 왜 이 책이 금서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누군가는 이게 금서로 지정됨으로써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뭐 굳이 처벌까지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인생에 타격을 받는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과연 이 책을 놓고 보면 어제 얘기한 내용대로라면 금서가 될 만한 책이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어제 그 교수님처럼 예,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소주제의 진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제일 먼저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거 책을 지정하는 놈들이 무식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권 때니까 예, 아무래도 뭐 지식인들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자리에 사람을 앉힐 때 그 분야 잘 모르는 사람을 앉히면은 사고를 치게 돼 있다는 그 발상이 들게 돼 있어요. 네. 사실 요즘에도 그런 일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놈.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여기서 명망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런 어떤 검열하는 잔치에 앉혀놓을 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예, 그런 사람들이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찍어 누르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 갖다 놓으면은 그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대충 읽고 지멋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책을 금서로 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아까 피디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겠냐. 네. 그런 것도 물론 요인은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권력을 좀 쥔 사람들 좀 상대해 보니까 의외로 저는 권력을 쥐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네,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낮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낮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근데 왜 낮은 것처럼 보이냐면은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상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제 예를 든 히틀러만 하더라도 그냥 소련 침공한 거 자체를 보면 미친놈 아닙니까? 예, 왜 서유럽에 거의 다 점령을 해놓고 타격을 이미 줘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영국을 놔두고 그때까지 굳이.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던 소련을 느닷없이 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독일이 패전하는데 제일 큰 원인이 됐거든요. 그 자체만 보면 미친놈이죠. 그런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 일반인들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생각 없으면 미친놈이었겠느냐. 진짜 생각 없고 미친놈이었으면 독일을 거기까지 끌어올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저께 얘기할 때처럼 너무 일반화에 어렵니다. EH카 같은 경우에도 원인도. 네. 미친놈이니까 전쟁을 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원인을 찾으면 그건 합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걸 찾자고 얘기하면서도 너무 일반적인 원인을 찾아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좀 더 그 의도대로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추진하는 대로 원인을 찾자면은 예. 저는 조금 더 치밀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거는 뭐 이것도 네가 뭔데 사람 속을 까봤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심리가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게 있거든요. 뭡니까? 그 역사를 예. 특히 바른 역사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일수록 뒤집어 말하면 이런 성향이 강해요. 자기가 추구하는 역사만이 바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들이 하는 역사는 다 개차반이고. 그런데 왜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독선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할까? 이게 오히려 역사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역사학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려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역사를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역사적 경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은 미래를 특정한 방향으로 특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같은 것도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예. 역사가 독이 된 측면이 많았다는 것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그게 보여요. 아. 그러니까 특히 권력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역사는 자기들의 현실에 맞는 역사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방향에 맞는 역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역사. 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이 과거의 경험을 들춰봤더니 그 방향이 옳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 연구라는 것도 왜 사실 연구 위주로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제도 이 주체사관 얘기를 하면서도 예. 김일성 장군이 어디서 일본 놈들하고 어떻게 싸웠다는 역사를 쭉 나열하는 거. 그 의도가 네. 뭐겠어요? 그 한마디로 그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쫙 훑어보면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고 네. 그러니까 수령님 따라가자. 이런 의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쓰는 입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왜 나왔지 하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굉장한 도발로 그렇죠. 여겨졌겠군요. 그러면은 저게 다 저런 목적으로 쓴 거네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허물어지는 대상은 아주 공고히 쌓인 어떤 관념이랄까 기득권이랄까 그런 그렇죠. 걸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원하는 방향의 역사를 만들고 강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걸 싫어하죠. 새로운 관점을 굉장히 꺼리겠고요. 그렇죠. 예. 같은 문제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짜증나는 얘기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주체사관 같이 좀 예. 이 세계적으로 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집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대한민국 역사도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 교육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국난극복사 아니냐. 국난극복사.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되게 우리가 역사를 배웠던 걸 돌이켜 보면은 상당수의 내용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민족은 굉장히 착하고 깨끗한 민족이에요. 네. 근데 주변에 다 나쁜 놈들만 있어요. 북쪽에 떼놓으면 남쪽에 외놓으면 다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맨날 쳐들어와요. 그 쳐들어와는 걸 극복을 하면서 역사를 이어져 왔다. 예. 그러니까 극복을 할 때 우리가 단결이 돼가지고 있으면은 잘 극복을 했고 분열되어 있으면은
그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 예. 뭐 일제 때는 뭐 식민지로 넘어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런 식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역사 그 콘텐츠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 네. 사실 틀린 말이라고는 못할 겁니다. 뭐 험한 국제사회에서 뭐 이쪽에서 단결 안 되고 그러면 쳐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지면은 험한 꼴 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배층이 안 해도 되는 전쟁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이 쓸데없이 고초를 겪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과연 용납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국난 극복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국난 극복사를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좋아하셨던 말씀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뭉치면 누굴 중심으로 뭉치겠습니까? 결국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뭉치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도 상대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뭉칠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해야 된다. 국난 극복사 얘기할 때 그런 말은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왜 안 뭉쳐가지고 험한 꼴을 당했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열심히 읽은 사람 같은 경우에 네. 역사라는 건 역사가 입장이 반영돼 있고 그 역사가라는 사람도 그 역사가가 처해 있던 상황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초반부터 중점을 둬서 나오거든요. 얼마나 맹랑해 보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싫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네. 요즘에 교과서 파송에도 바로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요즘 교과서 그 파동에 예. 교과서를 얘기하면서 다른 교과서들이 다 종북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그 논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도대체 이게 왜 종북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그런데도 왜 그걸 종북으로 몰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북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말까지 쓰는 건데 네. 왜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의 역사를 그렇게 몰고 싶어 할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쓴 책이 거의 채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채택을 네. 뭐 몇몇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뭐 채택을 하려고 했던 학교는 많은데 뭐 다 반발을 받아가지고 철회했고 어떤 언론은 교학사 완패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그 부당하게 처우를 받는 것처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먼저 시작하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얼마 전에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에 금성사 교과서일 겁니다 아마. 네. 그 교과서가 나왔을 때 뭐 종북이니 뭐 좌익이니 뭐 별소리 다 해가지고 철회운동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사적 교훈이겠죠. 자기가 한 일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한 일 가지고 당하면 자기가 남한테 했을 때는 괜찮은 거고 자기가 당하면 나쁜 일이고. 그런 그 논리를 펼 수 있는 건 자기만이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아니면 독선이 있거나요. 그렇죠. 이제 그 확신이 곧 독선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런 독선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역사관을 강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하자는 책을 좋아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이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아주 불온시도 했던 뭐 전환시대 논리 같은 책들을 보면은 어떤 새로운 팩트를 발굴해서 제시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프레임, 좀 객관화된 상대화된 관점 같은 거. 그러니까 기존에 절대화된 어떤 것을 해체할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 반대 움직임이 어떤 역사를 절대화시키고 싶은 거죠. 네. 이것만이 옳은 역사다. 네. 그러니까 권희영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다 종북이고 뭐 좌빨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식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끌고 간다. 그런데 자기들이 끌고 간 일이 왜 바른 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깊은 고민 하겠습니까? 선생님
절대화라는 거는 아주 급속도로 신격화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절대화라는 게 사실 역사가 이 절대 권력이 되는 거는 예. 그러니까 권력이 역사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권력이 경직화되는 거 금방이더라고요. 예. 그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나라에서 역사를 이런 식으로 경직된 시각을 강요하면은 네. 오히려 많은 잠재력을 놓칠 수도 있더라고요. 그 반대쪽의 경직화를 못 보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튜빙겐 대학에 가서 네. 소위 말하는 불온 서적을 본 예. 경우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불온 분자 출신이시죠. 예. 뭐 그렇게 되는 셈이죠. 뭐 이 예. 국가보안법에서 북한 책 중에서 이제 제가 본 불온 서적 중에서 제일 감명이 깊었던 게 조선전사나 조선통사 같은 거거든요. 그 개설서니까 아무래도 이제 역사에 관심 있으면 거기 한번 들춰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책을 보면서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정이 떨어진다 그럴까? 오만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 우리나라 개설사하고 비교를 해볼 때 뭐 예. 제목 나오고 이건 뭐 비슷해요. 근데 북한 책의 특징 중에 하나, 특히 이 조선전사나 조선통사 같은 개설사의 특징 하나는 예. 중간에 삽입되는 게 있습니다. 수령님 교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목 밑에 딱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령님이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예. 책은 뭐 고조선 그러면 고조선의 정치 그다음에 뭐 예.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이에 수령님 교시가 딱 들어가요. 어, 뭐라고 하냐면 그렇군요. 수령님께서 고조선 사회는 이럴 거라고 말씀하셨다. 아. 얘기가 딱 들어오면 역사학자들은 그 수령님 교시가 왜 옳은지 밑에다 서술하는 거예요. 아,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완전 코미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전사나 조선통사를 본 사람들은 예. 뭐 그런 내용이 어딨냐 이러죠.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 번역해서 낼 때는 그 수령님 교시를 띄워버렸거든요. 아.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띈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각의 경직화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예. 그게 뭐 수령님이 뭐 수령님 교시에 따라서 역사를 쓰니까 북한에서 절대화돼 있다는 거 이거 예. 꼴 보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띄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딱 띄워버리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편집된 북한 책을 보면은 예. 북한의 책,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이 제가 정 떨어진 동기가 그런 거거든요. 역사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권이라는 의미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한 수령님 교시라는 그 몇 줄만 보면은 예. 북한 정권은 역사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윤색해 주는 그 책을 왜 보지 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악선전을 하고 싶으면 예. 열심히 조선전사나 조선통사 돌리고 다니고 싶어요. 자 봐라. 얼마나 역한지를 누가 봐도 딱 느낄 그렇죠. 수 있으니까. 이런 정권이다. 아, 예. 이런 정권 치고 안 썩을 것 같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 쓰는 게 결국 수령님 미워하자고 역사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 정권이 절대화되지 않을 리가 없고 그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정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정권이다. 그리고 사실 뭐 그 이후에 스스로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3대 세습까지 성공을 한 대가가 수백만 굶겨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그렇게 굶겨 죽인 정권을 위대하신 정권이라고 떠받드는 네. 그런 나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따라갈래.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체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전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금서로 만든 사람들 발상이 뭐였을까? 난 오히려 이 사람들 중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책을 보고 조소하고 속으로 조롱할 정도의 식견은 우리 국민이 충분히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역사 교육을 시키면 사실 그런 걸 조롱할 만한 수준을 갖추게 교육을 시키는 게 예.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종북으로 모는 이런 역사 교육 시켜가지고 진짜 북한이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점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잠재력을 그보다 더 무식한 사람들이 눌러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좀 더 수준 높게 볼 수 있는 잠재력을 뭉개버린 다음에 그 결과는 우리 사회에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 일본도 역사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과거 천황중심 사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천황중심 사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천황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천박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사고 구조고 그냥 무조건 떠받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미 누가 봐도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역사 문제 걸리면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신사참배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사참배 같은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좀 여기서 뭐 약간 좀 빠지자면은 예. 일본 지배층들은 천황 숭배 안 합니다. 일본 역사를 보면 그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정권 자체가 아주 재밌는 구조가 거의 이원화돼 있거든요. 천황은 허수아비로 내세워 놓고 그 뒤에 실권 잡고 움직이는 집단 따로 있어요. 그 실권 잡은 집단들이 자기가 천황 갖고 놀면서 그 천황 그렇게 떠받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천황을 내세우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내세워 놓고 국민들한테 믿게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한테는. 그거 믿게 해놓고 그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론 조작이 굉장히 쉬운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정권이 장악하기가 쉽죠. 네. 그런데 인터넷이라든가 하는 이런 온라인 여론 같은 경우에야 네. 정권이 장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든 간에 균형은 맞는 거예요. 저쪽에서 하고 그 권력 쪽에서 하고 싶은 정권 쪽에서 하기 싫은 말은 인터넷에 돌고 인터넷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뭐 지상파 같은 데서 뭐 비판을 하니까 균형은 맞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도 완전히 보수 일색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 이 국정원 사태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까지도 그 마음대로 조작을 해낼 수가 있다면은 그건 국민들의 시각을 완전히 뭐 흑백 생명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책, 그러지 말라고 추구하는 책이 곱게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 절대적 권위체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책이고 주장이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게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것이 예. 이 여론이라는 거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물론이고 사실 역사나 지금 현실이라는 게 그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 경험 또는 역사적 인식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보는 시각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에 대해서 경직된 시각을 갖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 커밍스, 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 얘기를 하면서도 경직된 시각 때문에 남의 얘기를 멋대로 해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단순히 커밍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잘못 이해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몰아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있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전통주의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여태까지 알려져 있던 사실 이것이 이제 진리고 이거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거죠. 내용하고 상관없이 다 종북으로 몰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침 유도론이라는 거. 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 대한 비판이지 남한 정권이 남침을 유도했다고 말하는 주장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비판한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지금 동맹국으로 협력을 하고 있더라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든지 뒤통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그 요소가 강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고 종북 논리라고 몰면 그럼 뭐가 되느냐면은 대국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서 잘 보살펴 주니까 그 대국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지 대국을 비판하면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건 맹목적인 외세 의존적인 어떻게 보면 그 현대적 의미의 사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험악한 국제사회에서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는 종북 논리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논리가 어떤 그 특정한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이런 논리를 만들 목적으로 그 키워낸 네. 요 존재들이 온라인에서 가서 자꾸 이런 논리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예. 이건 거의 좀비 바이러스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뜯겨 가지고 감염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물어뜯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 황당한 좀비 영화 같은 걸 만들어내 가지고 쓸데없는 공포 조장을 하는데 이걸 온라인에서 직접 당해 보면은 네.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만들지 말자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역사가들이 역사를 악용해서 이런 사회 만들지 말자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역사가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E.H. 카의 책도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라고 보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걸 금서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사회를 그렇게 끌고 가자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맹목적인 국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을 테고요. 국가 뭐 주의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란 권력에 말도 어울리지 맹종하는 않습니까? 예. 뭐 권력에 맹종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나라 부정하고 외세에 의존을 해가지고 대국은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니까 대국에 대해서 불평하면 반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권력 빠지면 그거 국가주의도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조선시대 뭐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았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원리주의자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네. 좋은 꼴 본 정권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역사를 어떻게 통틀어서 봐도. 네,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인데 그런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원리주의자들은 왜 역사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걸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냥 우리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네, 선생님.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틀에 걸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얘기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월 8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에드워드 헬리트 카,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어제가 상편이었고 오늘 하편에서 이어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